정말 치매라도 걸린 건가? 왕자를 지켜온 사내 민두식.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머리 위로 제국의 그림자가 무너져 내린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지고 욕망은 더욱 치밀해진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칼날이 빛난다. 늦은 저녁 두식의 침실. 가볍게 깔린 은빛 조명이 벽을 따라 번졌다. 침대 위에 누운 두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리멍덩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죽 좀 드셔야죠. 서리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에 죽을 떠서 두식의 입 앞에 가져갔다. 그러나 순간 두식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내가 감히. 그는 숟가락을 빼앗더니 갑자기 서리의 머리 위에 죽을 부어버렸다. 으악! 뜨겁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흘러내린 죽이 서리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정부와 세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세리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고 가정부의 손은 입을 틀어주며 떨렸다. 이 사건은 곧장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거실에 모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다. 지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치매잖아. 세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치매 걸린 거야?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숙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얼굴을 찡그렸다. 만약 두식 회장이 치매가 맞다면. 서리가 말을 이어받았다.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연숙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끝낸다고. 서리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치매라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바로 그때 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에 하나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면요? 연숙이 고개를 획 돌려 태경을 노려봤다. 속셈? 예. 태경의 눈빛은 서늘했다. 치매가 아니라 치매인 척하는 거라면요? 아버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순간 연숙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부모가 그렇거든. 자기를 닮아 다행이다 싶다가도 날 닮아서 끔찍한 순간이 있어. 다음 날 경채는 직접 두식의 방을 찾았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아버지 자꾸 이러면 나한테 필요 없어지는데. 두식의 흐린 눈동자가 경채를 향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경채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낮고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두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리는 방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속삭였다. 아빠가 치매라니. 그 순간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세리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회장님, 워낙 강한 분이시잖아요. 세리는 눈을 치켜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그 눈빛이 아빠 같지 않았어. 잠깐 날 모르는 사람 같았어. 거실에서 지섭은 주먹을 쥔 채 중얼거렸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 치매다. 그렇다면. 옆에서 자경이 낮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여보, 이건 기회야. 아버지의 자리를 가로챌 기회. 지섭의 눈빛이 번쩍였다. 경채가 회장 자리를 노린다. 세리는 아직 애다. 결국 남는 건 나야. 자경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우리가 손잡으면 누구도 막지 못해. 연숙은 방 안을 거칠게 오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치매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서리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다.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치매라면 더 이상 회장이라는 이름에 힘이 없어져요. 연숙은 눈을 치켜뜨며 서리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끝내자고. 서리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럼 방법이라도 있냐고요? 치매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고요? 그때 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에 하나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면요? 연숙과 서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태경을 노려봤다. 속셈이라니? 연숙이 물었다. 태경은 차갑게 말했다. 치매가 아니라 치매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버지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해진 척해서 우리를 방심시키는 거라면 더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연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부모가 그렇거든. 자기를 닮아 다행이라 싶다가도 날 닮아서 끔찍할 때가 있어. 늦은 밤 두식의 침실. 경채는 문을 닫고 들어왔다. 흐린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차갑게 다가갔다.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한테 필요 없어져요. 두식의 눈이 희미하게 번쩍였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경채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냉혹하게 속삭였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필요 없는 존재는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외 없어요. 두식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러나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밤중 두식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눈은 흐리멍덩했지만 입술은 또렷하게 움직였다.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가정부가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두식은 책상에 있던 서류를 움켜쥐더니 그것을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방 안에 흩날렸다. 그 조각 사이에서 반짝인 단어 하나. 유원장. 세리는 몰래 방 안에 숨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충격으로 떨렸다. 아빠 진짜로 치매 걸린 거야?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채. 경채. 세리야, 선택해.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내 편에 설 거야?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미안해. 그녀는 메시지를 짧게 답장했다. 세리 언니 편. 다음 날 아침 선재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빛이 그의 안경 위에 반짝였다. 치매라. 이건 위기이자 기회지. 그는 노트에 크게 글자를 적었다. 후견인. 치매가 맞다면 누군가 후견인을 맡아야 한다. 그 후견인이 곧 회장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순간 선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설계할 수 있지. 연숙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다. 치매가 맞다면 모든 게 끝장이야. 서리가 고개를 떨구며 낮게 말했다. 회장님,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죽을 떠주려다 오히려 저를 모욕했어요. 연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번뜩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좋아. 치매라면 우리가 뒤에서 더 흔들 수 있어. 서리는 경악하며 물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환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야. 한쪽 구석에서 태경이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약 치매가 아니라면? 연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뭐라고? 연극일 수도 있죠. 아버지는 늘 마지막까지 판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치매라 믿게 만들고 우리를 방심시킨 뒤 칼을 휘두른다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숙은 낮게 웃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남자 민두식. 정말 괴물이네. 새벽녘 두식은 침대에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내가 다 지켰는데 왜 다들 날 노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다 문득 방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누구야? 나와. 나를 노리는 게 누군지 알아. 하지만 방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정부가 달려와 두식을 붙잡았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식은 눈을 부릅뜨며 미친 듯이 웃었다. 없다고? 아니야. 다 있어. 다들 내 목을 노리고 있잖아.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나 더는 못 버티겠어. 아빠 너무 무서워. 경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세리야, 선택해. 아버지와 함께 무너질래? 아니면 언니랑 함께 왕관을 잡을래? 세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언니랑 함께 할래. 경채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 선택 후회하지 마. 지섭은 술잔을 3개 내려놓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아버지 치매라면 이젠 더 기다릴 필요 없어. 경채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자경은 차갑게 대꾸했다. 맞아. 지금이 기회야. 장인어른 지분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우리 부부만 손잡으면 누구도 못 막아. 지섭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버지 대신 내가 회장 자리에 앉는다. 연숙은 태경에게 속삭였다. 만약 두식 회장이 정말 치매라면 계획을 전부 다시 짜야 해. 태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지막에 판을 뒤집는 사람이었죠. 치매가 아니라면 그건 모두를 속이는 연극입니다. 연숙은 서늘하게 웃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민두식은 괴물이 아니라 악마다. 늦은 밤 경채는 다시 아버지의 침실을 찾았다. 흐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식을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한테 필요 없어져요.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두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날 버리겠다는 거냐? 경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필요 없는 건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순간 두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이 공포였는지 아니면 연극 속의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밤중 두식의 방. 가정부가 잠시 방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침대 곁에 쓰레기통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됐다. 구겨진 종이에 붉은 펜으로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다들 속았다. 가정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뭐지? 그 순간 두식은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흐린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세리는 경채의 곁으로 가서 속삭였다. 언니, 나 아빠를 버리기로 했어. 이제 언니가 회장님 돼. 경채는 세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거야. 그러나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경의 얼굴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 아이까지 경채 편에 선다면 전쟁은 더 피비린내 나겠군. 사무실 한쪽 선재는 이사회 자료 위에 큼직하게 글자를 썼다. 법정 후견인 선임. 그는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치매라면 후견인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실질적인 권력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누가 적임자일까? 아마 내가 추천하는 인물이겠지.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들어 경채에게 문자를 보냈다. 후견인 카드. 회장 집보다 빠른 길. 연숙은 서리를 붙잡고 분노를 터뜨렸다. 치매든 아니든 상관없어. 끝까지 흔들어서 권력을 빼앗아야 해. 하지만 서리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전 더는 못하겠어요.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연숙은 서리의 멱살을 붙잡다시피 하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 멈추겠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었어? 복수 아니었어?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쳐가는 인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거실 한복판,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지섭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끝났어. 치매든 뭐든 이제 이 집안은 내가 책임진다. 경채가 비웃듯 대꾸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세리가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그만해.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두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불현듯 입술이 움직였다. 필요 없는 건 버려야지. 모두의 눈이 두식에게 쏠렸다. 순간 그의 흐린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맑고 선명한 눈빛이었다. 정말 내가 치매라고 믿었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연숙의 입술이 떨렸다. 설마 지금까지 연극이었어? 두식은 서늘하게 웃었다. 왕좌는 쉽게 내주지 않아.